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개장 초반만 해도 약세 출발했던 우리 증시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다시 한번 2,520선을 탈환했고요. 코스닥은 보합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요, 삼성전자가 4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바깥에 찾아온 매선 추이만큼이나 실적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더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추웠던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함께 보시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0% 증가한 수준이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29% 줄었고요. 7조 9천억 원 가량을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75조 원으로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줄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컨센을 밑돌았습니다. 작년 3분기에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실적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실적 발표 직후에 사업부별 실적 하락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요,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예상됐던 충격이 이미 그동안의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인식, 또 어제 CES 기조 연설에서는 젠스망이 블랙엘 기반 RTX 50 시리즈 그래픽카드에 마이크론 칩을 사용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지만요. 기자 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 현재 테스트 중이고 또 성공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답변을 일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 구름이 서서히 거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HBM 성과 증명이라는 선결 과제가 해결이 돼야겠고요. 또 K반도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이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등과 같은 기술력 제고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쾌청한 쪽은요, 유리 기판입니다. 어제는 다수의 종목이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램 테크놀로지, JT 두 자릿수대 급등 오전장에서 보여줬고요. 박 파트너님이 언급해 주셨던 SKC와 필옵틱스도 오늘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에서 변종 엠폭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맑은 하늘인데 그중에서도 세니제는 식약처로부터 엠폭스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획득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요, 액침 냉각과 조선주들 강하게 반응했거든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시세를 이어주고요. 조선주 중에서도 하나엔진은 연이은 대형 수주로 인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 오늘도 강세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모멘텀, 트럼프 취임이 다가오면서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다수의 종목이 맑은 상황입니다. CES 2025 기대감에 HBM 관련주들 따스한 날씨가 이어져 왔는데요. 밤사이에 또 젠스낭 CEO가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삼성전자 HBM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한 점, 또 SK 최태원 회장을 만날 거고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점이 오늘도 고기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지고요. 지금까지 마켓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테마, 종목까지 총 정리해보는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양지수 방향성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랑 큰 틀 안에서 뭐 유리기판, HBM까지 분위기 좋거든요. 예. 현재 상황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좀 나와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시초에 약세를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우려를 살짝 오전에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점차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에서 지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대로 반등력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전일 그 미국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한마디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신기술 앞으로든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신사업 모멘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블랙웨이라든지 이제 루빈이라든지 이제 기존에서 이제 많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AI 반도체 쪽에 어떤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실망감으로 나왔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예상보다 좀 고착화됐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좀 상승력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뉴욕 증시에서 나왔고 오늘 우리나라 시초 장세까지 그 영향을 살짝 미쳤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실적, 저는 근데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 전망치였던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한 75조 원, 전년 동기 대비 한 10.65%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130% 전년 동기 대비 일단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일단 뭐 전분기 대비는 좀 감소를 했고 그리고 뭐 시장 전망치보다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실적을 냈다는 것은 양호한 것이다. 따라서 1분기에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시험 검증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만약에 진짜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올해 2025년도에 실적이 이제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러한 지금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력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현재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장에 시장이 조금 눌렸을 때도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양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장 코멘트를 뭐라고 드렸냐면 지금 반도체주들 눌리고 있는 것들 저점 눌림목으로 매수하셔라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오전장에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양호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 이후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바로 오후장에 삼성전자가 상승력을 키워가면서 끌어올릴지는 제가 이제 몰랐죠. 어쨌든 지금 생각보다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잡으셨다면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기 바라겠고 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파생이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시 시장이 눌렸을 때보다 상승이 나올 때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일 언급드렸던 이제 중국 호흡기 감염병 여기에 이제 인간 이제 메타뉴모바이러스 HMPV 감염병이 현재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현재 이 감염 사례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 이제 뭐 진단 키트 말고 이제 백신 쪽으로 이제 녹십자 MS, 유한양행,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간만에 이 트럼프 취임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INC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언급드렸던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오늘 또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까지 오늘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저희 오전장 흐름 간략하게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 현 시장 속에서 파트너님은 어떤 테마와 섹터에 집중하고 계실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유리기판입니다. 오늘 SKC가 CES 2025에서 유리기판 실물을 공개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다수가 상승세 보이고 있어서요. 한번 점검해 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사실 조선은 매주 빠지지 않고 데일리 하스닥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간 조선주들 순항하고 있습니다. 진단 받아볼게요. 마지막은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 AI와 데이터 센터 서버의 발열 문제를 어쨌든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번 CES 2025에서 SK그룹이 냉각류에 담긴 서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관련 이슈와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리 기판 테마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저희 데일리 하스닥 시청자분들은 유리기판 공략을 안 하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간 파트너님께서 자주 언급드렸죠. 네, 맞아요. 자주 언급해 주셨고 강조해 주셨던 테마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면서 지금과 같이 조금 이슈가 나오고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바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항시 요즘은 좀 이슈로 이렇게 한번 처음에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력이 시초에 강력하게 떴다가 쭉 눌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요즘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상승력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 SKC가 실질적으로 이 글라스 실물 기판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회로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MLCC 같은 여러 소자를 내부에 넣어서 이 대용량 이 중앙 처리 장치 CPU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기존 기판 대비 처리 속도가 40% 빠르고 이 전력 소비 패키지 두께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만약에 이제 글라스 기판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전력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CES에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량 양산을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요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 이슈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유리기판이 이렇게 좀 획기적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이 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컴은 자사 칩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고 또 AMD도 상반기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유리기판 성능을 평가를 진행 중이며 또 인텔 또한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유리기판 상용하는 목표를 내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어제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램 테크놀로지가 오늘도 상승력을 좀 키워가면서 장중에 한 27%대까지 상승력이 나왔는데 잘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램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눌리면 우리가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이 삼성전기와 함께
이 유리기판 식가격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램 테크놀로지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이런 이제 화학약품을 만드는 이제 기업들 중에 실적이 다소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램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이 적자 기조를 좀 다시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올해부터 다시금 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살짝 좀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새로 상장됐을 때 상당히 이제 고평가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본연의 이제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눌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려준다면 한 3,930원에서 3,63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섹터거든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번에 고점으로 터치했던 5,100원 구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 5,9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시면서 눌렸을 때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요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조금 이제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HB 테크놀로지도 일단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실적이 좀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유리기판 관련 섹터에 좀 엮이면서 오늘도 지금 강력한 반등력을 다시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따라잡기가 조금 이제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도직격 캔들을 만들었죠. 이 도직격 캔들을 만들었는데 이 도직격 캔들의 중간 가격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2,55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왔다면 그때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데, 추격이 가능한데 지금은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눌렸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눌리게 되면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이 한 대략 한 2,160원 이하, 2,160원 이하가 일단은 현재로선 좋아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더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YC캠이 또 한번 어제 눌렸다가 오늘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거의 종목들의 흐름이 비슷해요. 이전 음봉 캔들의 중간 가격을 넘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흐름에 이 17,000원 위에로 그냥 떠서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추격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눌린다면 이 종목도 한 14,500원 정도, 600원 정도 요 부근이 매수 적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초가 만약에 뜬다면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예요. 시초가 떠서 중간 가격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추격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좀 눌릴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관통 전극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 음봉의 중간 가격을 살짝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추격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22,900원을 혹여라도 내일 시초 시세나 오늘 종가 기준으로 무너뜨리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지 마시고 오늘 종가 완성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내일 시초가 확인해서 22,900원 위로 올라타면 매수고, 올라타지 못하고 밑에서 시작되면 조금 관망을 했다가 눌렸을 때 오늘 양봉의 중간 가격, 즉 22,400원 이하로 분할로 21,200원 사이, 한 1,000원 정도 텀을 두고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제가 이제 탑픽으로 SKC 무조건 하나 봐야죠. SKC는 이제 오늘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얘는 좀 추격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이렇게 장악형 캔들을 띄워버렸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주가부터 대략 한 12,600원 정도 자리까지, 지금 주가 13만 4천원부터 12만 6천원, 12,000원이 아니죠. 13만 4천원부터 12만 6천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 12만 6천원 자리가 깨지면 시세가 무너지니까 그땐 자금을 회수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상승력이 최소한 14만 5천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는 일단 아니죠. SKC는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탑픽으로 꼽아드렸던 이 캠트로닉스,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잘못 띄었네요. 캠트로닉스를 띄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자, 오늘 지금 전일 음봉의 중간 가격을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에 매수했으면 딱 좋고 오늘 시초에 매수했으면 딱 좋았는데 아직까지 좀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실적도 되게 좋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7,400원부터 대략 한 17,000원 정도, 한 400원 정도 텀을 두고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해 가신다면 최소한 이 121선 정도, 한 19,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세세한 매매 전략 세워주셨는데 유리 기판 쪽 긍정적으로 여전히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쫓아갈 수 있는 종목 피롭틱스, SKC 보고 계신 것 같고 어제 탑픽이었던 캠트로닉스 현재 구간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추격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조선입니다. 어제도 조선 가지고 와 주셨잖아요, 파트너님. HD 현대그룹들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다양한 종목들 역시나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여전히 좋게 좀 보고 계시죠? 그럼요. 네. 지금도 시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한번 또 언급을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하나엔진이 오늘 좀 강력한 흐름이 맞아요. 상승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훑어보면 일단 지금 이슈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조선 업계가 이 글로벌 선박 수주량에서 전년 대비 한 9%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점유율은 좀 떨어졌어요. 17%로. 그러니까 기존에 한 20%에서 17%로 떨어지면서 3% 정도 점유율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수주량은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새롭게 이제 해군성 장관으로 지명한 이 존 펠란이 해군 재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선박 건조에 동맹국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관련 섹터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또 일본의 대형 해운 업체들이 이제 이 액화 천연가스 관련 선박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늘려갈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승력을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지속적으로 3연속 상승력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지금 살짝 넘어서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2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른 조선 섹터에 대비 이제 상승력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1%대 추가적인 상승력이 지금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도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신고가를 지금 형성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본다고 했어요? 47,000원 정도 구간까지 지금 차트상 표시가 안 되는데 그래서 47,000원 정도 구간까지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좀 유지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화엔진이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어요. 맞다. HJ중공업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언급을 드리면 최근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초반에 2,000원대 요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덧 제가 언급드렸던 가격 라인까지 거의 이제 1차적으로 올라와서 또 조정받을 때 또 매수하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또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한 가격까지 이제 거의 다 지금 올라가고 넘어서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기업도 최근에 이제 건설 쪽하고 조선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양 사업이 전부 다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주 잔고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조금 이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매우 높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던 게 이제 한화엔진이죠. 그래서 한화엔진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조금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시초가가 뜨면서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솔직히 좀 따라잡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최소한의 좀 조정폭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21,000원에서 19,800원 21,000원에서 19,800원 요 사이 구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소폭이라도 또 단기적인 수익을 또 창출해 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조선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 탑픽으로 하나 엔진 꼽아주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를 살짝 단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 가져가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테마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많은 도움 주고 계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액침 냉각까지 보고 GST까지 봤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액침 냉각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련 자료들을 제가 밴드에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못해드린 이제 액침 냉각 자료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밴드에 빨리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지난 일주일 내내 좀 말씀해 주셨던 GST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다림입니다. 여러분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요즘 감기 환자들도 많이 늘고요. 코로나도 재유행이라고 하니까 남은 한 주 한파가 좀 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몸 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의 한파는 새해부터 싹 거쳤습니다. 연초가 이제 시작된 지 한 일주일이 넘었죠. 그동안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매번 꼴찌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던 우리 증시에 조금 새로운 바람이 불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우리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저희 챌린지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3% 상승률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어제부터 넘어섰다는 점 미리 안내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도 두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끌고 갈 텐데 이틀 정도 남았죠. 일단 오늘까지의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총 6가지 종목 나와 있는데요. 9주차입니다. 가온칩스, 우리나라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어닝쇼크 나왔는데도 오늘 반도체주 대체적으로 강하거든요. 가온칩스 역시나 1% 내외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 성공률도 5%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 STO나 토큰 관련된 종목인데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선 성공률 자체가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있는데요. 0.62% 마이너스권입니다. SG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제 1월 20일입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가 많고 다시 한번 SG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성공률 자체는 오늘장 1.49%인데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안내를 드리겠고요. LS 에코에너지는 해저 케이블 쪽으로 엮여 있습니다. LS 전선이랑 협력을 해서 유럽이랑 아시아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챌린지를 끌고 가는 주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공률이 1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신석재 역시나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새롭게 들고 온 종목들 두 가지 모두 트럼프와 좀 엮여 있는데요. 일신석재의 경우에는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으로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는 점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선 좀 약한 모습, 성공률은 소폭의 플러스권입니다.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입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우리 증시 어제 조선주들 다시 한번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끌어왔던 조선 종목들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장 기준으로는 성공률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0.91%, 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총 6가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성공률 자체는 어제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16%대고요.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죠.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를 든든하게 채워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고요. 일단 9주차 챌린지 저희 6가지 종목으로 지금 16%대 성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리뷰 파트너님 모셔보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용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리뷰 바로 알아볼 종목은요,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이 가온칩스를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 2%대의 상승 그리고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장중 3%대까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기술적인 분석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42,800원 라인대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죠. 12월 달에 고점을 2025년도 1월 6일 날 돌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거래일 조금 더 눌렸고 오늘 장중에도 마이너스 2%대까지 조정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중요 지지 라인대인 43,8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 또한 기대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동평균선, 5일선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10일선, 20일선 모두 다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정배열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이격 자체도 크게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만큼 크게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랠리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번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현재 이번 주 내내 큰 변동폭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장이 굉장히 크게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크게 올라간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하락폭까지 제한되는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현재 추가적인 하락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24년도 6월, 7월부터 계속해서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죠. 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급등이 이어진 만큼 아직은 거래량이 제한되지만 추가로 한 8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한 번 더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니까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S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G는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장중 6%가 넘는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이 종목 업종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종목들 대부분이 다 상승폭을 전일에 반납을 하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제는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과 달리 이렇게 급등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대동 기어와 같은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눌림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재건 관련 이슈들이 부각을 받을 때 장중 한 20% 이상의 슈팅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편입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LS 에코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에코 에너지는요. 전거래일에 9.68%라는 상승세로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시장에 따라서 장중에 3.23%까지 조금은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낙폭을 대부분 다 축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2024년도 12월 달 고점이 12월 20일 날 고점이 이 부근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면 33,0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를 이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전거래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종목이 좀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현재 구간 3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진 모습을 여러분들도 차트로서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만큼 이렇게 중요 라인대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고점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전거래일에 강한 장대 양봉까지 돌파할 흐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자, 하단에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이렇게 추가 전일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추가 강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강한 상승 랠리로 인해서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추가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36,700원 기준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2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신 석재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일날 장중 10%대까지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 3%대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좀 소폭 늘리고 있지만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닌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급등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눌림목 거기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중심선 21선을 강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 반등 랠리, 견조로운 반등 랠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조정이다 보니까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은 아닌 조정폭으로 추가 내일하고 다음 거래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상승 랠리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H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봉 보시면 11시 이후부터 12시 30분 넘었네요. 12시 54분부터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정말 슈팅이 나왔었는데 분봉 기준입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3연속 적상병이 일어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MACD 오실레이터 캔들, 음봉 캔들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강한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가 일주일간 진행이 되잖아요. 일단 오늘까지는 수익률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상승 배지 향해서 남은 이 거래일도 저희가 힘을 내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 또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는 시청자분들께 보다 더 다양한 도움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께 함께한 등대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 기존의 1주차부터 7주차, 8주차까지의 종목들, 그중에서도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SK 하이닉스 함께하는 등대에서 매매 기준가를 제공해 드리고 나서 현재 10% 넘어가는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중장기적 종목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등대에서 참여해서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보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뿐 아니라 종목까지 다양한 정보들 발빠르게 선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1313 챌린지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릴 종목은 솔리드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가장 먼저 솔리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원래 이제 2025년도 1월달, 올해 1월달이죠.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제4이동통신 및 알뜰폰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원래는 24년도 12월 달에 발표될 정책이었는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정치적인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살짝은 미뤄졌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연기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TP-링크 인터넷 공유기를 미국 내에 판매 금지한다는 법안을 검토를 하면서 반사 이익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올해 25년도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좋을 종목인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2024년도 12월부터 4,400원대에서 7,400원대까지 거의 한 80% 가까운 70% 후반에서 80% 정도의 상승률이 이어진 만큼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시장에 각광을 받았던 단기간에 과열되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막 올라갈 때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면서 고점의 경신을 실패하고 나서 좀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눌림 시에는 5일선 혹은 10일선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일선에서 오늘 장중에 6%라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1%대까지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명확한 경우에는 단기 눌림 이후에 추가 기술적인 반등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단기간에 좀 더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략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관점으로라도 지켜보시면 매우 좋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단기 과열 구간에 있지만 추가 상승 랠리는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420원 딱 전 고점까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6,2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조금 이따가 오후장 투자 전략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앞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으로 불확실성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협력사 강한 상승세 동반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레이저 그루빙 장비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관련해서 양산 협약을 맺고 상용화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레이저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마지막 미국 반도체 회사와 유리기판 자재 공급 논의를 협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CES 2025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4월 달부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1차 하락 추세에 이어서 2차 하락 추세까지 모두 다 25년도 1월 3일 날 장중 12%라는 급등에 이어서
돌파를 했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전거래일 4%대의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바로 그 낙폭을 축소를 하는 5%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이제 막 이제 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상승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자, 하단에 보이는 저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막 강세 랠리가 펼쳐지고 있으나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추가 강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한번 단기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목표가는 18만 5천 원 가격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9천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 한 달 새 주가가 거의 6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최근 또 증권가에서 매수 추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적 긍정적인 이슈도 존재를 하는 솔리드 첫 번째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이번 주까지의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남아있는 오후장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불확실성이 소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어닝 쇼크가 진행이 됐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강한 상승 랠리, 이미 주가는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선반영이 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강세 랠리가 기대됨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전체적인 저평가 이후에 강한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오늘도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됐죠. 그로 인해서 오전장 시초가는 굉장히 약하다가 강한 상승세에 이어졌는데 앞으로 이 종목,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저평가된 측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평가된 흐름 이후에 추가 키 맞추기, 글로벌 증시와의 키 맞추기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포트폴리오 꽉 붙들어 매시고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등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방향성 등대 기법을 통해서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식강의사 이용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을 필두로 앞으로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까지도의 상승세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등대 기법이나 뭐 등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단에 보이는 이쪽이 있을 겁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잠깐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오전장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오후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다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법까지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셨던 분들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들 모두 다 참고하셔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